설립 10주년 기념식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 김병인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 박용주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일 비용과 편익 추정에 있어 가지고 그거에 어떤 뭐 연구 방법이라든지 또 연구의 범위라든지 아까 조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 그 비용을 통일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것을 소위 말해서 통일과 통합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경제 통합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뭐 통일 비용으로 넣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박용주 실장님께서는 통일 이후의 비용으로 추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큰 뭐 생각은 차이는 없고, 그러나 많은, 남북 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이러한 그 차이, 통일 비용과 정책 과제의 그 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조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정량적이고 계량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분명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크게 역할이 있었다 생각하고, 또 통일 비용을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통일 준비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통일 내지 북한 변화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이자 수단이지 결코 결과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떤 그 뭐 변화를 해야지만이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 다만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조동 교수님도 지적하시는데 너무 낙관적이 아닐까. 지금 현재의 경제 국면 상태에서 제한적 교류와 그야말로 전면적인 교류를 했을 때의 어떤 그 차이가, 물론 금액은 나중에 보면 뭐 2316조 원하고 4822조 약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만 걸리는 연도와 그런 차이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뭐 물론 이제 박용주 실장님께서 숫자를 갖고 또 여러 팀들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일부 보수적인 사람들이 북한 정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할 수도 있는 문제에 있지 않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와 실제 나오는 결과가 좀 다르다는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통일 비용과 편익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들 생각하는 그 편익이 비용보다 많다. 그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박용주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큰 논문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저희들 연구원에서 매년 내지 또 분기별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우리 국민들 인식,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중에 국회 예산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얼마나 그 방향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참고 자료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좀 토론문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그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데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하고 일반인의 차이에서는 이제 편익이라든지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게 67%가 이제 일반인이고 전문가가 한 98%, 7%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통일세를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이 얼마나 통일 비용을 부담하겠냐 하는 통일 비용 부담 의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뿐 다 부정적이다. 소위 말해서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에 보면 당신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 편익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돈을 얼마나 부담하겠냐 하면 일반인들은 한 85%가 연간 10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10만 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점심 먹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두 잔, 그게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통일 편익이 좋다고, 물론 기간에 따라서 또 통일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세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그분들도 역시 뭐 한 49.5, 한 50% 정도의 사람들은 연간 10만 원밖에 안 내겠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이런 통일 연구의 어떤 비용의 과다 뭐 많고 적고 얘기합니다만 통일 편익과 비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공청회라든지 또 국회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 장소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이제 범국민적인 NGO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이번에 박영주 실장님께서 분석하신 이런 상식적인 내용을 정량화한 것을 보다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주는 것이 통일 대박 실현의 어떤 기저를 마련하는 좋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립 10주년 기념식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운드는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 김병인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 박용주 박사님 논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일 비용과 편익 추정에 있어 가지고 그거에 어떤 뭐 연구 방법이라든지 또 연구의 범위라든지 아까 조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통일 그 비용을 통일이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그것을 소위 말해서 통일과 통합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경제 통합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도 뭐 통일 비용으로 넣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박영주 실장님께서는 통일 이후의 비용으로 추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큰 뭐 생각은 차이는 없고 그러나 많은 남북 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이러한 그 차이 통일 비용과 정책 과제의 그 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조동 교수 전면적인 교류를 했을 때의 어떤 그 차이가 물론 금액은 나중에 보면 뭐 2,316조 원하고 4,822조 약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만 걸리는 연도와 그런 차이를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뭐 물론 이제 박용주 실장님께서 숫자를 갖고 또 여러 팀들이 이렇게 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그러면 크게 차이가 안 나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많은 이제 일부 보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정권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할 수도 있는 문제에 있지 않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와 실제 나오는 결과가 좀 다르다는 거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통일 비용과 편익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들 생각하는 편익이 비용보다 많다. 그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박영주 박사님의 논문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큰 논문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저희들 연구원에서 매년 내지 또 분기별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결과 있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통일 비용과 편익에 대한 우리 국민들 인식, 다시 말해서 이것이 나중에 국회 예산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형성에 얼마나 그 방향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참고 자료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좀 토론문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면 많은 그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상당수가 통일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많다는 데서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하고 일반의 차이에서는 이제 편익이라든지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게 67%가 이제 일반인이고 전문가가 한 98%, 7%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통일세를 신설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당신이 얼마나 통일 비용을 부담하겠냐 하는 통일 비용 부담 의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뿐 다 부정적이다. 소위 말해서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만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에 보면 당신은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그 편익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돈을 얼마나 부담하겠냐 하면 일반인들은 한 85%가 연간 10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10만 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점심 먹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두 잔, 그게 그 수준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전문가들은 그러면 누구보다도 통일 편익이 좋다고, 물론 기간에 따라서 또 통일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세대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통일의 편익에 대해서 공감합니다만 그분들도 역시 뭐 한 49.5, 한 50% 정도의 사람들은
연간 10만 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정량적이고 계량적으로 보다 명쾌하게 분명하게 분석했다는 점에서 크게 역할이 있었다 생각하고 또 통일 비용을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통일 준비 수단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가 통일 내지 북한 변화의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의 과정이자 수단이지 결코 결과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어떤 변화를 해야지만이 남북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야말로 남북 관계 개선과 통일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까 조동 교수님도 지적하시는데 너무 낙관적이 아닐까. 지금 현재의 경제 국면 상태에서 제한적 교류와 그야말로